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임산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여러분, 집을 살 때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는 만큼 땅을 살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 아시나요? 입지만큼 중요한 토양의 질과 오염 여부, 오염 부지의 정화 책임이 소유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이제 토양환경평가제도를 이용해 미리 확인해 보세요. 토양 오염에 대한 경제적, 법적 피해를 막아주고 정화 비용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토양환경평가제도. 이제 부동산 거래 전에 꼭 기억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곳이 더 많습니다.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열대야도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주의 기온은 이례적으로 38.4도까지 올랐고요. 의령도 37도, 양산, 대구 등 36도대도 꽤 많았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여전히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밤까지도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도의 경우는 늦은 밤까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영남지방에 최대 40mm 정도 오겠고 내일은 남부와 제주지방으로 5에서 40, 영남지방은 최대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상층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중부지방은 비가 10에서 50mm가량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과 경기 서해안 쪽은 최대 60mm 이상 오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23에서 28도 되겠고요. 낮 기온 서울 33도 등 31에서 36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안개 끼는 곳도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저녁 종합 뉴스.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작심 비판한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귀국 직후 인터뷰에서 협회와 싸울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입추인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열대야 평균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쟁만 반복하던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상설 합의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1.4%에 그친 가운데 정부가 모레부터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파리 현지에서 배드민턴 협회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안 선수는 협회와는 싸울 의도가 없었다며 말을 아꼈는데 정부와 체육계는 관련 조사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으로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낸 안세영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현지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대표팀과 함께 가기 힘들 것 같다는 작심 발언을 쏟아낸 안세영은 한국 가서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껴 이번 귀국길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오늘 오후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안세영은 협회와 싸울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에서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아직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상의해보고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정부와 체육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배드민턴 지도자 5명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 귀국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은 협회와 선수는 갈등이 없었다며 안세영이 대표팀과 함께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확인해볼 예정이며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지만 폭염의 기세가 여전합니다.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열대야 평균 일수는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야간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도 많았습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며 지난달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8일,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도 2번째로 높았습니다. 폭염 일수는 평년 수준에 머물러 밤더위가 낮더위보다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서울과 강릉 등에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고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8월 열대야 기록 역시 경신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례 없는 열대야의 전체 온열 질환자의 20%는 저녁부터 오전 사이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밑돌더라도 낮 동안 더위로 지친 만큼 방심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최고 기온을 기준으로 한 현행 폭염특보를 최저 기온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어제까지 누적 1,907명을 기록해 하루 만에 86명 늘었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 1명이 추가로 나와 누적 사망자는 18명이 됐습니다. 여야 정책위 의장이 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하자고 합의한 데 이어 여야 원내사령탑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금투세 폐지 등을 둘러싼 이견 속 여야가 협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22대 개원 이후 정쟁만 반복하던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상설 합의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야가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화답하며 여야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제안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대표는 민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동을 조만간 갖고 실무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체 구성 공감대에 맞춰 여야 정책위의장도 취임 후 처음 만나 민생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간호법 등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재차 민주당에 합동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선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의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이고 민주당은 당대표 선출 과정에 있다며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최근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며 질문에 답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경제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초당적 위기 극복을 협의하기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저조한 지원율 속에 마감되자 정부가 모레부터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응급실 과부하에 대응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고 경증 환자의 응급실 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모레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레지던트 1년차는 오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년에서 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지난달에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지원자가 전체 모집 대상의 약 1.4%인 104명에 그치자 모집을 재개한 겁니다. 이달 말까지 병원별 선발 절차를 완료해 다음 달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복지부 집계 결과 지난 5일 현재 수련 현장에 돌아온 레지던트는 1,091명입니다. 사직 레지던트 5,700여 명 중 약 11%인 625명은 종합병원 등에 취업해 의료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지난주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공의 공백 등으로 가중된 응급실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대체 인력의 당직 수당 지원을 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 지역 응급센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증 환자 등은 지역 응급기관으로 이송하고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의료비 본인 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줄곧 주장해온 내용이 정책에 반영돼 긍정적이라면서도 환자 불편이 커진 후에야 대책이 발표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6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와 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크게 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흑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6월 국제수지를 보면 6월 경상수지는 122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4월 적자 전환했던 경상수지가 5개월에 2달 연속 흑자를 이어간 겁니다. 흑자 폭도 커져 2017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상품 수지는 114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9월 이후 최대이면서 15개월 연속 흑자 기록입니다. 6월 수출은 588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7% 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50.4% 늘었고 정보통신기기가 26%, 석유 제품이 8.5% 등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수입은 473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7% 감소했습니다. 한은은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거라면서도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분쟁을 변수로 꼽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코스피가 폭락장을 딛고 이틀 연속 올랐지만 상승률은 어제보다 낮은 1.8%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46.26포인트 오른 2568.4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5.67포인트, 2.14% 오른 748.54로 마감하며 연 이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은행 부총재가 금융자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치다 부총재는 오늘 홋카이도에 강연에서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금융 완화를 계속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니케이 지수는 오늘 소폭 상승하며 35,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른 50억 클럽 당사자인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고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언론인 2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재직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제3부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관련 소송 분석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간 권 전 대법관은 모두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만배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자를 뺀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이자 약 1,450만 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만배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준 김만배 씨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권 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50억 클럽 기소에 대해 고작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했다며 결국 재판 거래 의혹이 야당 탄압용 기획 조작 수사였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검찰이 대규모 불법 사찰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자 난데없이 50억 클럽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내용도 시기도 수상한 기소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심우정 법무차관, 이진동 대구고검장, 임관혁 서울고검장이 추천됐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후보 4명을 이같이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란에서 암살당한 이스마일 하니의 최고 정치 지도자의 후임으로 아이야 신와르를 선출했습니다.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설계한 대이스라엘 강경파입니다. 박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62살인 야히야 신와르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로 선출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이란에서 암살된 이스마일 하니의 후임입니다.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정치국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신와르 선출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962년 가자지구 난민촌에서 태어난 신와르는 1989년 이스라엘 군인 등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신와르는 이스라엘 감옥에서 22년을 복역하고 2011년 포로 교환으로 풀려난 이후 하마스 군사조직 책임자가 됐습니다.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7일에 일어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설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민과 군인 1,200여 명이 숨지고 250여 명이 납치됐습니다. 이처럼 대이스라엘 강경파가 다시 하마스를 이끌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신와르를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도 신와르의 자리는 사살된 테러리스트 옆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와르는 현재 가자지구 내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행방은 묘연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와르에 40만 달러, 약 5억 5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건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대선 후보가 함께 선거를 치를 부통령 후보로 진보 성향의 백인 남성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했습니다. 해리스 후보 상승세 속에 트럼프 후보의 앞서는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세음 기자입니다.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낙점을 받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친서민, 친노동자 성향의 진보 정치인으로 분류됩니다. 그는 낙태권을 옹호하고 성소수자 권익보호, 학교 무상급식 같은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간 트럼프 진영은 해리스 후보를 극좌파라고 공격해왔는데 해리스 후보가 월즈를 선택한 건 이를 정면 돌파하고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월즈 주지사는 중서부의 작은 마을 출신으로 고등학교 교사와 미식축구 코치로 일했습니다. 평범하고 친근감을 주는 이력이
중서부 지역의 유권자를 공략하는 카드가 될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합니다. 해리스와 월즈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 꼭 이겨야 하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첫 합동 유세를 시작했고 승부처를 잇따라 찾을 계획입니다. 경쟁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월즈 부통령 후보 인선 발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고맙다라고만 썼습니다. 해리스 월즈 조합을 상대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후보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공영매체 NPR과 PBS의 지지도 조사에서 해리스 후보는 51%, 트럼프 후보는 48%를 얻었습니다. 8월 들어 발표된 8개 모든 조사에서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이 적발됐고 해당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관세청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내로 필로폰 24kg을 밀수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 6명을 검거하면서 세관 직원이 밀반입을 도왔다는 조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오늘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3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관장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규명해 피고인을 아동학대 살해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그룹 BTS의 슈가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슈가는 어젯밤 서울 한남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슈가는 입장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책임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오늘 주식 스팸 문자를 대량 살포해 특정 기업의 주가를 띄운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P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일당 2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상장사 A사와 B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물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3천만 건을 살포해 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전 A씨는 어머니가 맞아 격분했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인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8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오늘과 비슷해 무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대체로 흐리거나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고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따금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많게는 50mm, 강원도에선 최대 40mm까지 내리겠습니다. 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내일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광용이었습니다.